아들이 제 노후 자금을 몽땅 빼돌려 불법 코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2억 3천만 원. 제가 40년간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며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 손에 의해서요. 더 충격적인 건 검찰이 저를 사기 공범으로 조사했다는 겁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들이 불법 코인 사기에 사용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감옥에 있어요. 저는 법정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저는 68세 박순희입니다. 남편이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습니다. 40년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밤 9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손님들은 제게 떡볶이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정직하게 번 돈이니까요. 아들 민수는 올해 42세입니다. 대학은 못 갔지만 성실한 아이였어요. 결혼해서 손자 하나도 있고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은 떡볶이로 돈 못 벌어. 시대가 변했다고. 코인이라는 게 있어. 디지털 화폐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한다고.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코인? 동전 말하는 건가 싶었죠. 엄마, 정말 대박이야. 하루에 몇십 %씩 올라. 내 친구는 1억 넣어서 5억 됐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말했어요. 민수야,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차근차근 모아야지. 하지만 아들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달까요. 2022년 가을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새 차를 몰고 왔어요. BMW 520. 검은색에 번쩍번쩍했어요. 민수야, 이 차 얼마야? 할부로 샀어. 월 60만 원. 그때까지도 별 생각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차 좋은 거 타잖아요. 그런데 며느리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들, 손목엔 시계까지. 엄마, 민수가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사업. 민수는 택시 운전사였는데요. 무슨 사업을 해? 코인 투자 쪽이요. 민수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수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뻤기도 했어요. 어머니,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성공하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가 저한테 자꾸 돈 얘기를 꺼냈거든요. 엄마, 시장 장사 언제까지 할 거야? 나이도 있는데. 그러게. 근데 이거 말고 뭘 하겠니? 엄마가 모은 돈 있잖아. 그거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 2억 좀 넘지. 근데 왜? 요즘 투자라는 게 있어. 엄마 그 돈으로 하면 노후 걱정 없을 텐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얘기가 시작됐어요. 엄마, 이것 좀 봐. 내가 투자한 코인이야. 아들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숫자들이 주르륵 적혀 있었는데 초록색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1천만 원 넣었는데 지금 1,800만 원이야. 80% 올랐어. 진짜. 응, 엄마. 이거 진짜 기회야. 곧 상장된다고 해. 그러면 10배, 20배도 가능해. 상장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확신하니까 혹했어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아? 엄마, 요즘 삼성도 투자하고 정부에서도 밀어준다고 해. 전혀 위험하지 않아.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진짜 안전해요. 매일매일 올라가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떡볶이로 번 돈을 그런 데 쓸 수 없어. 엄마, 생각해봐. 2억으로 20억 만들 수 있다고. 20억? 응, 진짜야. 내가 알아본 코인은 곧 큰 거래소에 상장돼. 그러면 가격이 폭등한다고. 아들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안 해. 그날 아들이 화를 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좋은 기회를 왜 안 잡아? 민수야, 엄마는 그런 거 모르겠어. 확실한 것만 해. 엄마 그러다가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그때 아들 표정이 섬뜩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소신을 지켰어요. 40년간 정직하게 번 돈을 도박 같은데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아들이 제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걸요. 2023년 1월이었어요. 은행에서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처음엔 착오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 큰 돈을 뺀 적이 없으니까요. 급하게 은행에 갔어요. 제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나갔다고 문자가 왔는데 신분증 주세요. 확인해 드릴게요.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1월 15일에 ATM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네요. 그런데 저는 그날 가게에 있었는데요. 혹시 가족분이 카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 생각이 났거든요. 아들이 제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드님이 뽑으신 것 같은데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너 내 통장에서 돈 뺐지? 엄마, 그게 5천만 원을 왜 뺐어? 엄마, 설명할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 이번에 안 하면 후회해. 내가 싫다고 했잖아. 엄마, 한 달만, 한 달 후에 배로 만들어서 돌려줄게. 그때 며느리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정말 잘 알아보고 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다고? 내 허락도 없이 돈을 빼가는 게 위험하지 않다고?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은행 앱을 확인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만 나간 게 아니었어요. 12월에 3천만 원, 11월에 2천만 원, 도합 1억이 넘게 나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아들을 다그쳤어요. 민수야, 너 대체 내 돈을 얼마나 뺐어? 엄마, 미안해. 얼마냐고. 1억 2천. 뭐라고? 엄마, 곧 다 돌려줄게. 정말로. 1억 2천만 원을 언제 돌려줘? 이번 달 말에 상장되면 배로 불어나. 그때 다 갚을게.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40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투자야. 돈 버는 거야. 투자라고? 도둑질이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엄마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위해서.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했어? 아들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엄마는 모르니까 그래.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몰라. 내가 몰라도
도둑질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도둑질이라고 하지 마. 나는 엄마 돈 불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때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민수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믿어? 내 허락도 없이 돈 가져가는 걸 어떻게 믿어? 하지만 이미 돈은 나간 상태였어요. 되돌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아들의 생활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돈을 벌고 있다면서 왜 자꾸 제게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1천만 원만 더 주면 돼. 안 돼. 이미 충분히 줬어. 엄마, 지금 빼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날아가. 그럼 진 거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대박이야.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어요. 아들이 보여줬던 수익도 가짜였나 봐요. 실제로는 돈을 잃고 있었던 거죠. BMW도 할부가 아니라 렌트였어요. 명품들도 다 가짜거나 대출로 산 거였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야, 너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지? 엄마, 그게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금 연체됐다고. 엄마, 미안해. 곧 갚을게. 뭘로 갚아? 돈이 어디 있어? 코인이 오르면 그 코인은 대체 뭐야?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때 아들이 당황했어요. 엄마, 그건 복잡해. 엄마가 이해하기 어려워. 복잡하면 뭐야? 내 돈이 들어간 건데 못 볼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제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아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한 달 후,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너 아들 요즘 뭐 해? 채소 가게 영순이가 물어봤어요. 그냥 투자한다고 해. 투자? 무슨 투자? 코인인가 뭔가. 영순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이야, 그거 혹시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 요즘 코인으로 다단계 하는 놈들이 있어. 조심해.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요. 코인 다단계, 코인 사기라고 검색했어요. 정말 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수십억 피해, 다단계 형태 코인 투자로 서민들 피해 속출,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 유치. 결국 먹튀.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아들이 이런 데 돈을 넣은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너 투자한 그 코인 이름이 뭐야? 왜? 그냥 궁금해서. 에코플러스 코인이야. EPC. 그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별로 나오는 게 없었어요. 뉴스도 없고 공식 홈페이지도 허술했어요. 더 이상한 건 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민수야, 이 코인 어디서 사고 팔아? 회사에서 만든 전용 앱이 있어. 다른 거래소에서는 안 돼. 아직은 상장 전이라서 뭔가 이상했어요. 정상적인 코인이라면 유명한 거래소에서도 거래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후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시장에서 만난 고객 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단골 고객인 김 씨 아주머니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이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에코플러스 코인이라는 걸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에코플러스 코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제 아들이 5천만 원을 넣었는데 갑자기 앱이 안 열린다고 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언제부터 안 열렸어요? 일주일 전부터요. 회사에 전화해도 안 받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혹시 제 아들도 같은 상황인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들에게 확인해 봤어요. 민수야, 에코플러스 코인 앱 잘 열려? 어, 응. 왜? 다른 사람은 안 열린다는데? 그건 아마 서버 점검 때문일 거야. 아들이 거짓말하는 게 보였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곧 상장되면 다 해결돼. 하지만 아들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있었어요. 우편으로 은행 서류가 왔는데 제가 모르는 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박순희님 명의 오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제가 오은행에 계좌를 만든 적이 없는데요. 은행에 직접 갔어요. 저는 여기 계좌가 없는데 왜 서류가 왔을까요? 신분증 주세요. 확인해 드릴게요. 계좌가 있네요. 작년에 개설되었고, 작년에요? 저는 온 적이 없는데요. 가족분이 대리로 개설하셨을 수도 있어요. 또 아들이었어요. 집에 와서 따져봤어요. 민수야, 너 내 이름으로 계좌 또 만들었지? 엄마, 왜 내 허락도 없이? 투자 때문에 계좌가 여러 개 필요했어. 여러 개. 또 몇 개야? 세. 3개. 3개나요? 제가 모르는 제 명의 계좌가 3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좌들로 뭘 했어? 투자.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돈도 받았어. 다른 사람들? 에코플러스 코인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괜찮아. 곧 다 정리될 거야. 정리될 거라고? 너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야? 사기가 아니야. 진짜 투자야. 하지만 아들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엔 자기 돈만 투자한다고 했는데 제 돈도 썼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 돈까지 받았다고 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제 명의로 된 계좌들을 모두 확인해 봤어요. 총 8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더라고요. 8억 원이요. 제가 평생 벌어본 돈보다 많은 액수였어요. 그리고 그 돈이 모두 에코플러스 코인 관련 회사로 송금되어 있었어요. 이때부터 정말 무서워졌어요. 혹시 제가 사기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제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2023년 6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검찰청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어요. 피해자 박순희, 제가 피해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혐의는 사기 및 유사수 신행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피해자인 거죠?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민수야, 이게 뭐야? 아들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내가 왜 피해자야? 엄마 명의로 된 계좌들 때문일 거야. 그럼 내가 감옥에 가는 거야?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하지만 아들도 동시에 출석 요구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명의 계좌가 그 사기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너도 이거 알고 있었지?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민수가 진짜 투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태도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디가? 어머님, 저희는 이제 따로 살아야겠어요. 갑자기 이 일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아이도 있고, 그리고 며느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 너무 탐욕을 부리셨어요. 뭐라고?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어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언제 탐욕을 부렸어? 너희가 내 돈을 가져간 거잖아. 어머님, 또 결국은 돈 벌고 싶어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허락. 내가 언제 허락했어? 처음엔 싫다고 하셨지만 나중엔 관심 보이셨잖아요. 이건 완전히 뒤바뀐 얘기였어요. 저는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너 지금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어머니, 이제 와서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어디 있어? 벌써 나갔어요. 더 나쁜 건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떡볶이 할머니가 코인 사기에 연루되었다. 순희 씨가 투자 사기를 했다. 시장에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사람들 시선이 다 달라져 있었거든요. 순희야, 그 일 어떻게 된 거야? 정말 투자 사기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 설명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에코플러스 코인 사기 사건, 박순희 씨 등 5명 입건. 제 이름이 뉴스에 나왔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어요. 떡볶이 사 먹으면서 사기꾼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 할머니 돈 버는 수법이 원래 그런 거였나 봐.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40년간 정직하게 장사했거든요. 한 번도 바가지 씌운 적 없고, 남는 반찬은 항상 덤으로 주고 그랬는데, 이제 사기꾼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가게 매상도 반토막이 났어요. 임대료도 못 낼 지경이었어요. 검찰 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가야 했어요. 박순희 씨,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네,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통장은 본인 명의잖아요. 아들이 멋대로 만든 거예요.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은 연락도 안 되고, 며느리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해서 남은 돈으로 변호사를 구했어요. 어머니, 이 사건 좀 복잡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명의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감옥에 가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무 잘못 없는데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거든요. 68년을 정직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런데 절망 속에서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영순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순이야, 너 정말 그런 거 안 했다는 거 나는 알아. 영순아. 순이야, 너 아들이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 모았었어. 뭐, 작년에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 에코플러스 코인 투자하라고 돌아다녔어. 정말. 응, 나는 안 했지만 몇 명은 투자했어. 그 사람들이 지금 피해자로 나와 있어. 이건 중요한 정보였어요.
아들이 저 몰래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거거든요. 누가 투자했어? 과일가게 춘자, 반찬가게 영자, 총 5명 정도. 얼마나 했어? 한 명당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아들이 제 명성을 이용해서 시장 사람들을 속인 거였어요. 준이 엄마가 보증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춘자가 중요한 걸 가져왔어요. 준이야, 이거 봐. 녹음 파일이었어요. 뭐야 이거? 내 아들이 우리한테 투자 설명할 때 몰래 녹음한 거야. 왜 녹음했어? 뭔가 수상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로 쓰려고. 정말 똑똑한 춘자였어요. 녹음을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이미 2억 넣었어. 수익이 너무 좋아서 더 넣으라고 하셔. 준이 엄마가 보증하니까 안전해. 걱정 마. 이 코인은 곧 빗썸 업비트에 상장돼. 그러면 10배는 올라갈 거야.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투자한 적도 없고 보증한 적도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에코플러스 코인 회사 대표와 통화하는 내용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 민수야. 이번 달 목표액 채웠어? 네. 형님, 8억 모았습니다. 잘했어. 다음 달엔 10억 목표로 가자. 네. 알겠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단순히 속아서 투자한 게 아니라 사기에 직접 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춘자야, 이거 검찰에 가져가야겠어. 그래. 이런 증거가 있으면 내 결백이 증명될 거야. 그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들이 에코플러스 코인 회사 대표한테 받은 돈이 따로 있다는 거였어요. 민수야, 이번 달 수수료 500만 원 입금했어. 감사합니다. 아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영업사원이었던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었던 거죠. 춘자가 가져온 녹음 파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도와줬어요. 순이를 도와주자 영순이가 먼저 나섰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주자. 순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 민수가 순이 이름 팔아서 사기친 거지. 순이가 한 게 아니야. 정말 고마웠어요. 40년 동안 쌓은 신뢰가 이럴 때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어요. 반찬가게 영자도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순이야, 민수가 작년에 우리한테 한 말 기억나? 뭐? 엄마는 투자 반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몰래 한다고. 아, 맞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였어요. 아들이 직접 제가 투자를 반대한다고 말했으니까요. 과일가게 춘자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순이야, 민수가 너 명의로 계좌 만들 때 도장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 몰라. 위조했어. 내가 봤거든. 위조? 응. 도장 가게에서 새로 파서 내 서명이랑 맞춰서 만들었어.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제가 직접 계좌를 만든 게 아니라 아들이 위조 도장으로 만들었다는 거니까요. 춘자야, 확실해. 100% 확실해. 도장 가게 사장이 이상하다고 했거든. 나이 많은 사람이 왜 아들한테 도장 만들어 달라고 하냐고. 이제 제 결백을 증명할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영순이가 찾아냈어요. 순이야, 큰일 났어. 왜? 민수가 숨겨놓은 USB 찾았어. USB. 응. 에코플러스 코인 관련 모든 파일이 들어있어. 어디서 찾았어? 네, 집 다락방에 청소하다가 발견했어.
USB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에코플러스 코인,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투자자 명단, 수수료 정산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들과 에코플러스 코인 대표가 사기를 계획하는 대화 내용이었어요. 순이 엄마 명의로 계좌 몇 개 더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좋아. 늙은이들은 의심 안 하니까 써먹기 좋아.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게 해주세요. 나중에 문제되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래. 나중에 뭔가 터지면 너 엄마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 정말 치가 떨렸어요. 아들이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다른 대출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주민번호로 대부업체에서 돈 좀 더 빌렸어요. 얼마나? 5천만 원 정도. 걱정 마세요. 곧 갚을 거니까. 혹시 들키면 안 들켜요. 어머니는 치매, 기가 있다고 할게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까지 세워놨다니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변호사님께 가져갔어요. 어머니,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이제 어머님이 피해자라는 게 명확히 증명됩니다. 그럼 저는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아드님이 더 큰 처벌을 받을 겁니다. 변호사님이 즉시 검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춘자의 녹음 파일, 시장 상인들의 증언, USB에 들어있던 모든 자료, 위조 도장 관련 증거, 검찰에서도 태도가 바뀌었어요. 박순희 씨, 새로운 증거를 검토해 본 결과, 네, 피해자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조사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럼 제 아들은 사기 주범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인데, 하지만 이제 제 결백은 증명되었어요. 더 이상 사기꾼으로 불리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아들과 에코플러스 코인 대표가 함께 기소되었어요. 저는 피해자 겸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아들을 마주쳤을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피고인 박민수, 어머님을 속이고 명의를 도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증인 박순희 씨, 증언 부탁드립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네, 저는 아들이 하는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투자도 반대했고,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드는 것도 허락한 적 없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USB에 있는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들이 저를 속일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검사님이 USB 내용을 법정에서 재생했어요. 나중에 뭔가 터지면 너 엄마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피고인, 이 대화가 사실입니까? 그건 어머님을 이용할 생각이었다는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에코플러스 코인 대표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박민수가 다 꾸민 일이에요. 저는 속았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아들도 화를 냈어요. 형님이 시키신 대로 한 건데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보기 흉했어요.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박민수, 사기 및 명의 도용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 대표, 사기 및 유사수 신행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 박순희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합니다. 정말 후련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적이 없었어요.
아들은 결국 감옥에 갔어요. 자업자득이죠. 며느리도 나중에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사과를 받기는 했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 명예는 회복되었어요. 뉴스에도 다시 나왔어요. 에코플러스 코인 사기 사건. 박순희 씨 무혐의 확정. 이번엔 억울하게 누명 쓴 피해자로 나왔어요. 지금 저는 다시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왔어요. 순이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 일 당하고도 장사 계속하는 거 보니 대단해. 여전히 힘들어요. 아들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고 잃어버린 돈도 많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거든요. 나는 늙었다고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내 눈치는 코인보다 빠르다. 이게 제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법의 달콤한 유혹은 결국 가족까지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잘못된 일에는 단호해야 해요. 그리고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았다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68세 할머니도 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 댓글, 공유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는 박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